지금 이 세제 관련해서 네네. 이 세법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한번 진짜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국민이 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맞아요. 제대로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대로 힘들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힘들어. 이런 거 신경 안 쓸 사람들은 진짜 찐 부자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건 좀 제발 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그 이제 선거니까 네네. 대선이 있어요. 6월 3일에. 네네. 그러니까 대선의 영향을 아무래도 부동산이 또 많이 받게 될 텐데 네네. 민감한 공약 뭐가 있습니까? 가장 주안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어떻게 있냐라고 보면 한 4가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무거워질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뭐 부동산은 이제 건드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더라,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많이 지금 대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사실 부동산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이런 정치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고문을 내면 당연히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걸 보면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고문에도 나와도 안 지키는데 말로만 하는 게 과연 그렇죠.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름을 바꿔서 기존 세금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뭐 말을 지킨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중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주택자 1에서 3%, 2주택자 8%, 3주택자 12%, 법인 12%거든요. 내려오진 않겠다. 네, 뭐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내리진 않겠죠. 내리진 않겠다. 뭐 올리는 것도 이미 징벌적인 수준인데. 근데 뭐 이미 지난 정권이 됐습니다만 네네네. 그 윤 대통령 때 보면은 2주택 정도는 취등록세를 낮춰주겠다 네네.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샀던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취등록세 그거 갑자기 그걸 소급해준다고 그랬었거든. 네, 소급까지 해준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안 믿고 바뀌었어. 갔는데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정권이 바뀐다면 부담이 되죠. 이제 이게 바뀔 그런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1도 기대할 수 없죠. 1도 기대할 수 없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취등록세, 양도세는 그냥 한 번만 눈 찔끔 내고 어떻게든 정말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종부세 매년 내야 되니까. 네, 재산세랑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2020년도에 가장 세금을 많이 냈을 때는요, 강남에 2채만 가고 있었어요. 종부세를 막 2억, 3억씩 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설픈 부자는 판 거야. 이게 도대체가. 네네. 너무 슬프죠. 아유.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상관없이 막 90억, 100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렇죠. 내가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집에 모든 걸 했는데 세금이 막 2, 3억씩 나와봐요. 근데 그때 진짜 안타까웠던 분들은 예전에 이제 월급 한 푼 두 푼 정말 열심히 모아서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돼 있는데, 그쵸. 그때 여기에 월세 받아서 살려고 강남에 집을 2채가 된 거야. 나 한 채 살고 여기에 월세 받았는데 생활하려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건데 네. 이거 뭐 오르라고 내가 고사 지낸 것도 아니고 그냥 올랐는데 네. 그걸 여기에 세금을 종부세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억을 내는 상황이면 네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그 12월에 세무서에 가보면요, 그 창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분들 편을 안 들어줘요. 너 부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살고 있는 집이야. 현금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현금이 있어야지 생활비 쌀이라도 사 먹는데 이 갑자기 세금이 이렇게 내라니까 너무 어떡하지? 거기서 하소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자는 부자인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럼 이제 그 집 팔아서 세금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사실 한시적 매매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양도세는. 네, 근데 중과 완화가 이제 26년 5월 9일까지인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안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양도세는 집이 3채면 안 파는 건 못하더라고요. 그냥 저 다 내도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되게 돼서 이제 거의 안 팔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네. 만약에 그 전에 파실 분들은 이제 26일 미리.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되고 그렇구나. 이제 솔직히 예전의 톤 같으면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거 풀어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좀 약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로 풀기는 어렵고 네. 26년 5월 9일까지 놔두지 않을까. 그래서 하실 분들은 그 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옆에 토지세는 사실 이거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라서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뭐 방송사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문제는 이제 대선 때 뭐 AI 지원하겠다, 첨단사원 진업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그리고 월급쟁이 과세 표준 바꿔서 뭐 세율을 낮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세율을 낮춰서 뭐 해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러면 돈을 세금을 쓰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가장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수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너무 힘들고 나라도 이제 적자가 많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답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권이 왔어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한다는 건 많고 세수는 줄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종부세에서 30조씩 막 걷었던 터라 이제 손쉽게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면 약간 사람들이 사회주의다, 공산당이다 막 이러면서 반발이 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따로 해서 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지금 돼요. 그 이 세제 관련해서 네네. 이 세법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한번 진짜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국민이 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맞아요. 제대로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대로 힘들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힘들어. 이런 거 신경 안 쓸 사람들은 진짜 찐 부자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건 좀 제발 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용성 아니야 그 강남 3구랑 용산은 묶었어요. 이제 그건 조용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가 좀 줄면서 나머지 지역들로 다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그럼 거다. 거기도 지정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통화가로 또 쓰기에는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어.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던가 이런 거래 자체를 너무 묶는 거라서 이게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약간 조정 지역을 좀 확대한다던가 이런 다른 방편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공급. 네, 공급은 사실 말씀드릴 때 너무 죄송스러운 게 3년 내에 공급은 어떻게 이제 건드릴 수 없잖아요. 집이 없다? 집을 3년 내 아파트는 빵뚜아네트 얘기 전에 김현미 장관 나와서 한 것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3년 동안에 지금 정해진 공급 물량 이상 더 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비아파트로 뭐 오피스텔, 생활력 숙박시설, 빌라, 다세대 뭐 이런 거 지어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만들어도 안 팔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시장만 살아남고 비아파트 시장을 그러면 추가로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전 정부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공급이 부족해? 그럼 비아파트로 공급해. 막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 측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임대 공급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뭐 311만 원을 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3년 이후의 얘기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이제 로또 분양이 좀 나오고 이제 이후에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제 실거주 3년 이후에 정책을 했었는데 그게 한 번 더 연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가 또 오를 게 너무 명확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또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전세 매물을 공급해야 되는 즉 공급을 3년 내에 부족하니까 전세 매물까지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맞물려서 실거주오면 3년 이후에는 또 아예 폐지해 줄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3년 이후에는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겠냐 약간 공급 측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정권에 상관없이 그렇죠. 예, 이미 너무 가계부채라던가 뭐 이런 적자가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쭉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옆에 제가 모든 대출의 소득자료 활용이라는 이 문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할 때 이제 앞으로 DSR 3단계가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저는 모든 대출의 소득자료를 활용하겠다라는 문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한다는 건 결국엔 전세도 DSR을 보겠다. 소득을 보고 돈을 집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밑에 임대차 입법 수정 의지랑 이게 지금 같이 적용돼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세도 DSR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집에 전세로 가려고 했을 때 원하는 만큼 돈이 나오지 않아서 그쪽에 전세를 못 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요. 전세로 내놨지만 이거 월세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반전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에 있는 전세 시장이 줄어들고 전세 매물이 이제 전세 제도 자체가 천천히 이제 소멸해 가는데 그 속도를 더 빠르게 가겠죠. 이제 임차인들도 원래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었는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하니까 그냥 월세로 좀 바꿔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 수정 의지가 지금 또 만만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전에 진보당에서 나온 게 무제한 갱신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무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다시 접고 3개월 후에 10년 임대기간 보장 플러스 연장까지 가능하게 해줄게라는 게 3월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엔 내용은 네임택만 바꿔서 나왔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냥 무제한 갱신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 신규 임차인을 받아도 전세가를 올릴 수 없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만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해. 그리고 전세자금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너무 제한이 많이 돼서 수익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을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들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월세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전세 제도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매매 그 거래 비중을 보면 매매가 19%고 24년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매매가 19%, 전세가 44%, 나머지 월세가 30몇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세 제도가 있어서 44% 전세 매물 받쳐줬을 때의 월세가랑 전세 매물이 없어서 이제 전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44%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부는 매매로, 일부는 전세로 갈 텐데 대부분 이제 월세로 갈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없어서 44%가 받쳐주는 그 기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월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월세가 폭등이라던가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출 규제가 모든 대출의 소득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전세제도 소멸에 조금 더 속도를 붙일 것이고 임대차 입법도 그런 식으로 자꾸 바꾸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요거는 하여간 그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 네네. 정책적인 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을 5가지로 지금 추려 오셨고 네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불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권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유튜버나 이런 데 막 불안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지금 준비한 대로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언제 뭐 다 우리를 도와줬나요? 각자 도생이지. 맞습니다. 알아서 살았죠, 국민들은. 맞아요. 예, 오늘 메디테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